환승센터 부지는 원래 사업용 채비지였는데 평택시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계약이 체결되게 됐나요? 우리 조합은 2016년과 2020년 평택시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 기본 계획에 의거 2010년도 경기도로부터 개발 계획 고시를 받았고요. 2013년 경기도로부터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2018년 6월에 최종적으로 환지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평택시로부터 환지계 인가를 받은 후 소위 비대위로 활동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평택시가 인가한 환지계획의 정당함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조합은 2013년 경기도로부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토대로 이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기하고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자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과 대관 업무를 위해 업무 대행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신평택 에코밸리와 인가권자인 도지사가 인가한 채비지 면적을 제공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를 조달하는 내용으로 2014년 12월에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비대위로 활동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2017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업무 대행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합에서는 환지계획 인가와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한 후 이후에 평택시의 환수센터와 학교 용지를 포함한 19개 필지를 평택시장에게 채비지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도시개발법과 조합의 정관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신평택 에코밸리와 채비지 매매 계획을 체결하고 그러고 이듬해 총회를 개최하여 회계와 결산 처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업무 대행사는 2018년 조합으로부터 채비지 19필지를 매입한 후 평택시에 취등록세를 모두 완납하고 재산세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평택시가 공사중지라는 행정권을 가지고 조합을 압박을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조합원들이 평택시와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획 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9년 5월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환지계획 인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청구한 부분, 면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조합에서 처분한 환지 예정지 일부 96필지에 대해 재지정 취하라는 판결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현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그리고 환지계획 인가를 토대로 환지 예정지를 재지정하려 했지만 평택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환지계획 인가를 다시 받도록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평택시는 법원의 평택시의 환지결정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환지 예정지를 재지정에 취하라는 판결인데도 청문회까지 개최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처분한 것입니다. 평택시가 그 해당 부지를 조성원과에 매입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30억 원인데 시행 대행사가 매입한 가격은 3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게 된 건가요? 조성원가를 산출을 하려면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토지 가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즉 공사비, 인건비, 운영비, 세금, 금융비용 등 직간접 비용을 산출해 최종 조성원가를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그 당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사업비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도록 하여 그 금액이 조성 원가라며 그 금액으로 평택시에 매각하도록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이미 계약한 2014년에 신평택 에코밸리 주식회사와
환승센터 부지를 계약 당시의 기준으로 하여 환지 처분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와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약 300억 원을 받고 환승센터를 포함한 19필지에 채비지를 제공하고 사업비 전체를 조달하는 것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평택시에서 이를 알고 있었으며 2018년도에 매매 계약 행위가 종료되었고 또 취득세까지 받았다는데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공사 중지라는 처분을 하면서 당시 조합장인 저를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여 범법자로 만들고 또 조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관리대장에 이제 평택시가 그 안에 포함을 이제 시켜놨다고 하고, 그리고 평택시가 각종 세금을 이제 부과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택시가 결국에는 민간 소유권을 인정한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는 2018년 당시 이를 알고 있었고 환승센터와 학교부지 4필지를 포함한 총 19개 필지의 일반 채비지와 공공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인가와 확인을 하였고 취득세 납부와 재산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입장을 받고 조합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시 주장대로라면 이제 토지 매입비와 금융 비용을 포함해서 약 412억 원 정도를 그 신평택 에코밸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조합에 평택시에 이해가 가지 않는 처분대로 되돌린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된 각종 계약 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발생된 기회비용 또한 사업 시행자 조합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이 큰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평택시가 이제 남의 땅인 걸 알면서도 이 박 전 조합장님께 그 계약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 그리고 평택시 의회도 이런 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질적 토지주인 신평택 에코밸리가 그 41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한다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그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180억 원에 대해서 뭐 n분의 1로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당연한 기결입니다. 시도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행정권을 남용해 강제 계약을 종용한 것이고요. 조합원들에게 전가한 사업 비용에 대해 전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이해하게 된 조합원들로부터 계속 전화와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검찰 고발과 아울러 감사원에 감사 청구, 권익위원회 진정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행정권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해치고 권한을 남용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평택시는 전국의 최악의 행정권 남용 모범 사례로 꼽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